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자를 끝장내야 되는데 갈 길이 참 멉니다. 네, 오늘 시작을 해봅니다. 옥돌을 의미하는 옥돌 박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얘는 이제 구슬옥이죠. 얘 우측에 있는 것을 우리는 번거로울 복자라 그래요. 번거롭다는 뜻이겠죠. 번거로울 복자. 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자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양양자르처럼 쓰다가 이렇게 나무 목자처럼 써요. 우리는 이것을 일업 또는 직업을 가리키는 업자라고 합니다. 이자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요. 요자 있죠? 요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이 번거롭다고 하는 거는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일이 많아요. 복잡하고 가끔은 짜증도 납니다. 이 자를 보면요, 우리가 일을 하면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또 개중에는 저 사람 종처럼 일만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종에는 두 가지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위해서 일하는 슬픈 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름다운 종이 있어요. 우리 그 종에 관련된 한자가 이런 자가 있죠. 여자 여자에 또자. 그래서 얘는 오른손인데 손을 또 쓰고 또 쓴다 해서 또자 하여 여잔데 손을 늘 쓰는 사람이 누구다? 종이다 해서 종노자예요. 지금은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그 여종을 의미했지만 보편적으로 지금은 남의 부림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여기에 이제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종처럼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 저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고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업법자의 간체자가 바로 이자예요. 11자에 두집어진 팔의 한일. 이게 바로 간체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일을 가리키죠? 네, 여기에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얘는 아름다울 미자처럼 착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아름다울 미자 아니에요. 아름다울 미자는 이렇게 꼬리 잘린 양의 큰 대자가 결합이 돼서 양은 클수록 아름답다 해서 얘가 아름다울 미자죠. 네, 여기는 아름다울 미자하고는 틀리게 딱 보면 이렇게 꼭 나무 목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울 미자가 아니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또 여기에 이제 제가 이 번거로울 복자에 일이라고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일이 많은 사람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번거로울 복자 또는 종복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해서 여기 잘 보세요. 종에는 아름다운 종이 있다 그랬어요. 얘가 실제로 아름다울 미자는 아니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종이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이제 잘 외워지지 않아요. 막 헷갈리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을 일해서 일하는 사람은 슬픈 종이고, 그래서 요자에 업업자에 이렇게 이 종복자, 번거로울 복자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종이 누구다? 바로 종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종복자예요. 제가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번거롭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자가 다른 자와 만나면 어떻게 된다? 박자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구슬옥자가 들어가니까 옥돌박자, 손을 의미하는 제방변이 들어가면 때릴박, 칠박, 또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통나무박,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종복, 이렇게 박자와 복자로 소리가 나는데요. 1급에서는 거의 다가 박자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박자와 관련해서 박옥,
하게 되면 순수한 옥을 말하는 거예요. 뭐 쪼개거나 가공하지 않은 옥을 이야기하고요. 이 자에는 순수하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옥하게 되면 순수한 옥을 말합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밟다 또는 짓밟다, 넘어간다 라는 뜻을 가진 밟을 발자가 되겠습니다. 얘는 요거 발족자죠. 발족자고 이 우측에 있는 것을 우리는 달릴발이라고 해요.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죠? 여기 보면 개견자가 있어요. 이렇게 개견자가 있고 이렇게 삐침처럼 그 다음에 점주 이렇게 해서 개가 달린다, 개가 달려간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가 달려가는, 개의 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밟을 발자가 되겠고요. 이 발자와 관련해서 발호라고 하게 되면 막 천방지축 막 뛰어다니는 그런 것을 발호라고 하고, 또 발문이라고 있잖아요. 그 책 끝에 보면 그 책의 중요한 것과 또 그 책을 간행하게 된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글을 우리는 발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밟을 발자를 알아봤고요. 개가 달려가는 모습, 밟을 발자. 네, 이 달릴 발자와 관련해서 이 팁이죠. 이 달릴 발자가 들어가면 발자로 소리가 납니다. 거의 발자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지금 방금처럼 발족자가 들어가면 밟을 발, 또 손을 나타내는 제방변이 들어가면 뽑을 발, 또 늘어질 표자가 들어가면 머리털 발자, 발자로 소리가 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일백백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인변에 얘는 흰백자죠. 흰백자에 한일자가 결합이 돼서 일백백자예요. 해서 일백, 백사람 중에 한 사람, 즉 백사람 중에 한 사람 어른 또는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백사람을 통솔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일백백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혼동하기 쉽죠. 여기서 이 한일자가 빠지면 요자, 흰백자가 들어가면 우리는 맞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이 또는 제일 큰 사람을 뜻하는 맞백이 되겠습니다. 맞이할 때 이자죠. 맞백. 이거 혼동하지 않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한일자가 있잖아요. 일자가 있으니까 일백백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가 알아볼 한자는요. 열다, 문을 열다라고 하는 열벽자가 되겠습니다. 요 자 안에 요 가운데 있죠? 이 문문자를 빼고 요 안에 있는 거, 이 자가 되죠? 주검시에 입구에 매울 신자. 우리는 이것을 임금벽 또는 피하다라고 하는 피할 피자가 되겠어요. 여기서 왜 임금벽자가 되는지 재밌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자 있죠? 매울 신자 빼고 요자를 우리는 볼기독이라 그래요. 볼기. 여러분 볼기 아시잖아. 우리 엉덩이. 여기에 이제 독이 올랐어. 어떻게 해요? 임금이란 뜻이 있잖아요. 근데 임금의 말은 법이에요. 요즘 말을 잘못해도 감옥에 가잖아요. 그것처럼 임금을 헐뜯으면 어떻게 해요? 볼기짝을 맞아요. 이렇게 큰 대자로 누워서 곤장을 맞습니다. 얼마나 이 볼기가 매섭겠어요. 맵겠죠? 그래서 얘가 볼기 독자예요. 여기에 매울 신자가 결합이 돼서 임금벽자, 피할 피자. 그러니 임금 흉보는 걸 피해야 되겠죠? 네, 웃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벽자고요. 이 벽자의 소리를 갖고 와서 열벽자가 되겠습니다. 문이 있으니까 문을 열다라는 열벽자가 되겠어요. 이 벽자와 관련해서 천지개벽이 있겠네요. 하늘과 땅이 열리고 어떠한 큰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는 천지개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뭔가가 또 열리는 새로운 세상이기도 하고요. 열벽자를 알아봤고요. 이 임금벽자와 관련해서 또 팁이 나가야 되겠죠. 네, 이자가 들어가면요. 대부분 벽자로 소리가 나요.
방금처럼 임금 벽자가 들어가면 열벽, 구수록자가 아래로 들어가면 둥근 옥벽, 날씨와 관련된 비유자가 들어가면 벼락벽, 손수자가 들어가면 엄지손가락벽. 올린 자료 보시고요. 앞에 무슨 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벽자와 빗자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포대기를 의미하는 포대기 보자예요. 얘는 오디자의 옷을 가리키는 오디자죠. 그 다음에 얘 우측 것을 우리는 지킬보라 그래요. 지킬보. 어린아이를 등에 업어서 보호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킬보자. 요자는 원래 요 나무 목자가 아들 자자였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호한다 라는 뜻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무 목자로 변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갖고는요, 뭘 어떻게 뭐 등에 업어서 보호를 해야 되는지, 지켜야 되는지 얼른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아이가 올라가 있으니까 위험해 보이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지키고 보호해줘야 된다 해서 지킬보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쉽겠지요? 여기에 이제 이 오디자가 들어가서 아이를 등에 업은 모습을 의미하는 글자가 포대기 보자예요. 이 보자와 관련해서요, 강보가 있겠습니다. 포대기 강자를 써서 강보하게 되면 다 아기를 등에 업는 포대기를 의미하겠습니다. 이 지킬 보자와 관련해서 팁이죠. 이 자가 들어가면 지금 배우신 것처럼 오디자가 결합이 되면 포대기 보자가 되고요. 흑도자가 들어가면 뚝보 또는 제방포, 오디자가 들어가면 기를 포자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호박 박자가 되겠는데요. 우리 호박하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소나무나 잣나무의 그 진액이 땅속에 오랫동안 묻혀서 그 누런 그런 그 황색깔이 나는 광물을 갖다 우리는 호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잘 다듬으면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 되죠. 구슬옥변에 흰백자가 결합이 돼서 호박박자가 되겠습니다.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호박박자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흰백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박자나 백자로 소리가 나요. 구슬옥이 들어가면 호박박, 쌀미자가 들어가면 지게미박, 배주가 들어가면 큰배박, 손수자가 들어가면 칠박, 물수자가 들어가면 머무를박. 이렇게 또 백자로도 소리가 나죠. 네,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물을 뿌리다 라고 하는 물 뿌릴 발자예요. 얘는 이 삼수변에 우린 이 자를 쏠발, 못못을 쏘다라고 하는 쏠발 또는 필발이라고 하죠. 필발. 요 자는요, 요게 등질발이잖아요. 요렇게. 요 등질발은 사람이 이렇게 딱 발을 벌리고 또는 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자에다가 이렇게 활궁자와 칠수자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벌리고 활을 딱 쏘는 거죠. 그 뜻에서 쏠발 또는 필발이라고 하는데요. 얘는요, 그 도망가는 사람을 향해서 활과 활을 쏘면서 몽둥이를 들고 막 쫓아간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쏠발, 필발, 여기에 물수자가 결합이 돼서 물 뿌릴 발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 발에 이 소리를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물 뿌릴 발. 이 발자와 관련해서 발랄이 있겠네요. 뭐 상쾌하고 발랄한 그런 것을 우리는 발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쏠발과 관련해서 대부분이 또 발자로 소리가 나요. 물수자가 들어가면 물 뿌릴 발, 손수자가 들어가면 다스릴 발, 다규가 들어가면 술 빚을 발. 이 다규자가 앞으로 변으로 가면 술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패할 패자, 이 패자로 소리가 난다는 거, 이것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우거지다의 뜻을 가진 우거질 번자가 되겠는데요. 풀초자의 요 아래 것을 우리는 차례를 가리키는 차례 번자예요. 요 차례 번자는 여러분 쌀미자 있죠? 이렇게 쌀미자에 삐침이 들어가서 얘는 분별할 변자가 됩니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분별할 변. 뭐를 분별하냐면요. 얘는 동물의 발자국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을 보면 어떤 동물이 다녀갔는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분별할 변자거든요. 근데 여기 밭전자가 있죠. 그래서 밭이나 논에 발자국을 보고 어떤 동물이 차례차례 지나갔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얘가 차례 번자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풀이 결합이 돼서 우거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우거질 번자가 되겠습니다. 이 우거지다, 번성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당연히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겠네요. 네, 번성을 알아봤고요. 또 이 차례 번자, 이 차례 번자가 들어가면 어떤 소리로 나는지, 이 차례 번자가 들어가면 소리가 다양하게 나네요. 풀이 들어가니까 우거질 번, 그 다음에 날비자가 들어가면 뒤집을 번, 물수자가 들어가면 뜸을 번자, 손수자가 들어가면 뿌릴 파, 그 다음에 살필 심자가 되겠네요. 네, 이 자는 다른 자하고 다르게 다양하게 소리가 나니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우리가 또 알아볼 한자는 수레를 의미하는 수레병자가 되겠습니다. 얘는 수레거나 수레차로 소리가 나죠? 네,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의 힘을 빌리면 인력 거로 소리가 나고, 이 동력의 힘을 빌리면 차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거자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못못을 아우르다라고 하는 아우를 병자예요. 뭐 서로 이렇게 합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수레는 두 사람이 나란히 따라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자와 관련해서 병거 하게 되면 그 부인들이 타고 다니는 휘장이 치어진 그런 수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여성들이 이 말을 타고 다니는 그림도 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는데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기녀들이 무슨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외출할 때 타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레병자를 알아봤고요. 참 여기에서 이자는 참 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자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뒤집어진 팔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자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요 아우를 병자, 이자와 관련해서 또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아우를 병자가 들어가면 거의 병자로 소리가 납니다. 방금 배운 수레병자가 있고, 기와 와자가 들어가면 병병, 밥식자가 들어가면 떡병,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아우를 병, 그 다음에 병풍병자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살펴볼 한자는 전복을 가리키는 전복복자가 되겠어요. 전복하면 너무나 맛있죠. 저는 어제도 전복을 먹었답니다. 이 물고기 어자에 얘도 복자예요. 복자나 또는 부자로 소리가 나죠. 얘가 천천히 걸을 새인데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복자하고 부자로 소리 나는 거는 이 복으로 날 때는 회복할 복해서 회복할 때 복으로 소리가 나고, 이 부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시 부활했다 했을 때 다시 부자로 소리가 나죠. 다시 부, 얘는 회복할 복, 다시 부자. 여기에서 요자는요, 이자의 간체자잖아요. 이렇게 두인변에 놓은 사람이네 해일에 뒤져올지. 방금 복자와 부로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요. 요자도 또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죠. 늘 나오는 한자가 이자인데, 요거는 누운 사람인입니다. 요 사람인자의 변형이죠. 이렇게 누운 사람인이라고 하는 한자는 없어요. 예, 누운 사람이 우리 누워 있다고 하고 또 회복이 된다는 건 아픈 사람을 가정했을 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머리에 기억하시고,
네, 누운 사람이 해일, 매일매일, 날일, 누운 사람이 매일 뒤저울치, 조금씩 천천히 회복한다. 그래서 회복할 복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아주 쉽겠죠? 여기에 이 요자 있죠? 복자. 이자와 관련해서 이자가 들어가면요. 향기 복자 또는 뒤집힐 복자, 배복자, 겹칠 복자. 이렇게 복자로 거의 다 소리가 났습니다. 네,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